만 갖고 있네요. 예, 하나대투증권 박문한 이사 연결해보죠.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주실 내용은요? 네, 이번 주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발표될 FMC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또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입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플까요? 아니면 고프지 않을까요? 제 배는 제가 잘 압니다. 만약 제가 제 입으로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제 배는 고프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아니야, 저 친구가 저렇게 말해서도 배가 고플 거야 라고 말이죠. 아시다시피 자넷 옐런 의장은 지난달 22일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올해 한 어느 시점에선가는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초기 조치에 나서고 통화정책의 정상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이죠. 기자들이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되물었을 때 좀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답변을 합니다. 만약 금리의 정상화 시기를 놓칠 경우에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 정도면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준의 실질적 실력자로 알려져 있는 스탠리 피셔 부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안에 금리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올린다는 얘기죠. 그것이 긴축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금리를 인상시키자는 것은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비정상적인 금리가 유지되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금리는 올해 안에 올릴 건데 그 의미를 긴축이라고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배는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연준의 금리 정책은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들 입으로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번복을 하더라도 그들 문제입니다. 이미 강한 어조로 말한 이상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쯤 올릴까요? 시장에서는 9월이나 12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연준의 발표와 더불어서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이죠. 버냉키의 시대의 시장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번 걸러 한 번씩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기자회견이 없는 때를 굳이 골라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아니면 12월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 정리를 하자면 올해 금리는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9월 아니면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기본 골격을 잡아놓고 살을 붙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이퍼 텐트럼, 즉 긴축 발작이 언제쯤 시작될까요? 증시의 특징은 선반영된다라는 점입니다. 즉 긴축 발작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미 지난 5월 20일 자넷 옐런이 금리 인상을 올해 안에 하겠다라는 발언 때부터 시작되었어야만 합니다. 증시가 가만히 있다가 딱 금리 인상을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긴축 발작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미 자넷 옐런이 발언이 있던 5월 20일부터 긴축 발작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의 집계에 따르면 세계 91개 주요 증시 가운데에서 지난달 22일 이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증시가 71개로 집계되었습니다. 많이 하락한 순서대로 보면 터키의 백 지수가 10%대외로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외 러시아의 알텍스 지수,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지수가 뒤를 이어서 8, 9%의 하락률을 보였고 우리나라 증시는 전체 91개 증시 중에서 82위를 기록했으니까 참 하위권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주로 이머징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좀 더 약세를 보였던 이유 역시 다 아시듯이 메르스가 한 몫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주말까지 한 주 동안에만 신흥시장 펀드에서 순유출 금액은 9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 순유출로 90억 달러라면 말이죠.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한 주 동안 빠져나간 돈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7년 만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난달 22일 자넷 옐런의 발언 이후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고 그에 맞춰서 습관적으로 이머징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것이 자금 유출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그런 돈들의 습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이머징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이고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2일 이후에 비정상적인 급락으로 이미 맞을 매 7할 이상 다 맞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밤에는 다시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되죠. 이미 지난달 22일 기정사실화한 금리 인상의 절차가 좀 더 가시성을 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연준의 시간표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시장이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기다렸다가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반영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긴축 발작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연준의 시간표가 발표되면 진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